전쟁이 시작된 지 83번째 날 아침, 이란의 샤합-3 탄도미사일 2발이 동시에 발사대를 떠나 대기권 경계를 향해 치솟았다. USS 에이브러햄 링컨을 향한 것도 아니었고 USS 곤잘레스를 향한 것도 아니었으며 봉쇄 집행 라인에 배치된 그 어떤 구축함을 향한 것도 아니었다. 목표는 USS 트리폴리였다.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인 트리폴리는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서 남쪽으로 44헬이 떨어진 걸프 중부 해역에 위치를 잡고 있었다. 구축함도 아니었고 항공모함도 아니었으며 전쟁이 시작된 이후 83일 동안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 번도 표적으로 삼지 않았던 바로 그 함정이었다. 3,500명의 해군 장병과 해병대원이 승선해 있는 그 함정이었다. 비행갑판에는 F-35 B 라이트닝 2, AH-1Z 바이퍼 공격 헬리콥터, MV-22 오스프리 틸트 로터기, CH-53 이 슈퍼 스텔리온 수송 헬리콥터가 가득 들어차 있었다. 구축함이라는 의미에서의 전투함은 아니었지만 미국 해군이 운용하는 가장 강력한 강습 상륙함이었고 승조원수 기준으로는 작전 구역 내 미군 함정 가운데 단연 최대 규모였다. 다른 함정의 4배에 달하는 숫자였다. 2발의 샤합-3 미사일이 그 아침 트리폴리를 겨냥한 것은 3,500이라는 숫자가 단 한 발의 미사일만 뚫고 들어가도 전쟁 전체의 전략적 계산을 바꿔버릴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이었다. 신형 미사일이 구축함을 타격하면 280명의 승조원이 피해를 입는다. 샤합-3 탄도미사일이 USS 트리폴리의 선체를 관통하면 3,500명의 승조원이 피해를 입는다. 이란이 USS 곤잘레스 대신 USS 트리폴리를 표적으로 선택하는 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미군 사상자 규모는 12배 반이 달라진다. 이란 혁명수비대 전략작전센터는 그날 이른 시각 샤합-3 미사일의 USS 트리폴리 타격 솔루션이 산출되던 순간 이 수학적 계산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다. 작전 구역 내 어떤 전투정보센터의 전술 장교보다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미군 사상자의 수학은 전술적 계산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치적 계산이었다. 그리고 3,500명의 승조원을 태운 USS 트리폴리는 이란이 전쟁 내내 발사 키 솔루션을 확보한 표적 가운데 정치적으로 가장 결정적인 표적이었다. USS 에이브러햄 링컨의 전투정보센터에서 중령 야라살라는 그 이른 아침부터 2발의 샤합-3 발사 전 시퀀스를 주시하고 있었다. 43분간 이어진 발사 전 준비 과정이었다. 액체 연료 산화제 예냉 시퀀스는 며칠 전 샤합-3 공격 이후 그녀가 정확히 파악하게 된 징표였다. 미사일이 발사되기 몇 시간 전에 이미 샤합-3 발사 직전 상태를 식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은 달랐다. 그 시각의 예냉 시퀀스는 USS 에이브러햄 링컨의 위치로 수렴되지 않는 방위각 위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해협 입구 남쪽에 대기 중인 USS 트리폴리의 위치로 수렴되는 방위각이었다. 살라는 이 사실을 파악하는 즉시 플래그를 세웠고 몇 분 뒤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왔다. 기록하고 주목했음. 샤합-3 발사대 활동은 작전 구역 차원에서 평가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살라는 USS 트리폴리의 위치가 아닌 링컨의 위치가 아니라 바로 트리폴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한 2번째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도 얼마 후 돌아왔다. 기록하고 주목했음. 계속 모니터링하라. 그녀는 3번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번째 보고서를 제출한 바로 그 시각, 살라는 켈러웨이 해군 소장에게 직접 송신하면서 동시에 USS 트리폴리의 전투정보센터와 작전구역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에도 함께 전송했다. 소장님, 저는 아까부터 샤합-3 발사 전 시퀀스 2개가 활성화된 것을 감시해 왔습니다. 표적 방위각은 링컨이 아닌 USS 트리폴리의 위치로 수렴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닌 트리폴리를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트리폴리에는 3,500명이 타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이것을 파악한 직후부터 계속 보고해 왔습니다. 2차례 모두 기록하고 주목했음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지금 소장님과 트리폴리에 동시에 송신하는 이유는 발사 시퀀스가 약 3분 내에 완료될 것이고 3분은 보고서가 답변으로 돌아올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USS 트리폴리는 지금 당장 알아야 합니다. USS 트리폴리의 전투정보센터는 살라의 송신을 받은 직후 내용을 접수했다.
함장 마커스 웹 대령은 몇 초 만에 함교에 도착했다. SM-3 블록 이 함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살라의 송신으로부터 17초 만에 사전 교전 시퀀스를 시작했다. 두 발의 샤합-3 미사일이 발사대를 떠난 것은 살라가 먼저 발사를 포착한 지 2분 38초 후였다. 바로 그 순간 USS 트리폴리의 SM-3 화력 통제 솔루션이 확정되었다. 살라의 송신과 실제 발사 사이에 2분 38초가 있었다는 것은 결정적인 차이였다. 2분 38초는 확정된 화력 통제 솔루션을 갖추고 교전을 시작하는 것과 미사일이 이미 공중에 뜬 뒤에야 솔루션을 구축하기 시작하는 것의 차이였다. 발사 전 2분 38초의 솔루션 구축과 제로의 차이는 전술적인 차이가 아니었다. SM-3이 첫 번째 샤합-3을 재진입 고도에서 요격하느냐 아니면 종말 단계에 진입하도록 허용하느냐의 차이였다. 앞으로 약 19분 남짓한 시간 안에 전쟁 전체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결정적인 교전이 끝날 것이었다. 중부사령부와 테헤란은 그 후 이틀 동안 세상을 향해 서로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늘어놓게 될 것이었다. 그 아침 발사된 두 발의 샤합-3 탄도미사일이 USS 트리폴리를 향한 것이 어떤 의미의 확전 선택인지를 이해하려면 이것이 이란이 또 하나의 구축함을 공격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이란은 계산을 한 것이었다. 단일 함정에서 발생하는 3,500명의 미군 사상자는 세 차례의 구축함 교전에 걸쳐 발생한 21명의 사상자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쟁을 바꿔버린다는 계산이었다. 그 무렵 상원은 이란과의 전쟁을 종결시킬 법안을 추진하고 있었다. 대통령은 걸프 동맹국들의 요청으로 이란에 대한 예정된 타격을 이미 2차례 철회한 상태였다. 이슬라마바드에서 진행 중인 평화 협상은 전쟁 내내 그 어느 때보다도 합의에 가까이 다가가 있었다. 지구상 모든 수도의 모든 지표가 전쟁이 끝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란 혁명수비대 전략작전센터는 그 이른 시각, 그 모든 지표를 들여다보며 다른 계산을 내렸다. 미국이 수용 가능한 조건으로 끝나는 전쟁은 미국이 대규모 사상자 사건을 감당한 뒤 워싱턴이 협상 입장을 재고하도록 강제한 끝에 끝나는 전쟁보다 이란의 장기적 전략적 위치에 더 나쁘다는 계산이었다. 이란의 미사일이 닿을 수 있는 함정에 타고 있는 3,500명의 해군 장병과 해병 대원은 단순한 표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협상 레버리지였다. 워싱턴이 이슬라마바드에서 무엇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를 바꿔버리는 레버리지였다. 테헤란에 더 유리한 합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레버리지였다. 샤합-3 미사일은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발사된 것이 아니었다. 평화의 조건을 바꾸기 위해 발사된 것이었다. 첫 번째 샤합-3이 상층 대기권을 재진입한 것은 발사로부터 5분여 뒤였다. 마하 3.2의 속도로 가파른 하강 각도로 USS 트리폴리의 흘수선 부근 선체 중심을 겨냥하고 있었다. SM-3 블록 IA 솔루션은 살라의 최초 송신 직후부터 수분 이상의 정밀화 시간을 가졌다. 샤합-3의 탄도 궤적 추적 데이터가 미사일이 발사대를 떠난 순간부터 요격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정밀화해 왔기 때문이다. SM-3은 이미 공중에 있었다. 샤합-3보다 1분 5초 뒤에 발사된 것이었다. SM-3 운동에너지 요격체는 폭발 탄두를 사용하지 않는다. 샤합-3에 직접 충돌하는 방식이다. 운동에너지 요격체가 첫 번째 샤합-3에 도달했을 때 충돌 속도는 마하 9.6이었다. 첫 번째 샤합-3 재진입체는 상층 대기권에서 산산조각 났다. 탄두도 없었다. 파편도 지표에 도달하지 않았다. 파편은 USS 트리폴리에도 닿지 않았다. 첫 번째 탄도미사일이 격파되었다. USS 트리폴리의 전투정보센터에서 웹 함장이 SM-3 격파 확인을 받은 것은 곧이어였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미 두 번째 샤합-3을 주시하고 있었다. 두 번째 샤합-3은 첫 번째와 약간 다른 궤적을 따르고 있었다. 동일하지 않았다. 이란 혁명 수비대의 타격 솔루션은 동시 SM-3 교전을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두 미사일에 약간씩 다른 접근 벡터를 부여했다. 두 번째 샤합-3은 첫 번째 미사일의 접근 벡터에서 서쪽으로 4.7도 벗어난 방향으로 접근해오고 있었다. 두 번째 미사일의 SM-3 솔루션은 비행 최초 2분 동안 첫 번째 미사일과 동일한 방위각 위에서 구축되다가 추적 데이터에서 궤적 분리가 확인된 뒤에야 수정되었다. 그 분리는 발사로부터 2분 35초 만에 확인되었다.
그 시점에서 USS 트리폴리의 화력 통제 컴퓨터는 수정된 궤적을 기반으로 두 번째 SM-3 솔루션을 재구축했다. 수정된 솔루션은 2분 7초의 정밀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샤합3이 재진입했을 때였다. 2분 7초는 7분 43초와 같지 않았다. 두 번째 SM-3은 재진입 5초 만에 발사되었다. 화력 통제 솔루션은 수정된 궤적을 기준으로 2분 7초라는 구축 시간이 허용하는 최선이었는데 그 수정된 궤적 자체가 불과 직전에야 식별된 것이었다. SM-3 운동에너지 요격체가 두 번째 샤합3의 예상 위치에 도달했을 때 두 번째 샤합3은 그 위치에 없었다. 4.7도의 궤적 오프셋이 화력 통제 컴퓨터의 2분 7초짜리 솔루션이 완전히 모델링하지 못한 종말 접근 수정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SM-3은 340m 차이로 빗나갔다. 340m는 격파가 아니었다. 340m는 실패였다. 두 번째 샤합3은 마하 3.2의 속도로 여전히 USS 트리폴리 선체 중심 흘수선을 향해 종말 하강을 계속했다. SM-3 요격체로부터 340m 떨어진 곳에서 USS 트리폴리 선체까지 3.1 헬이 남은 곳에서 21초가 남아 있었다. 그때 살라는 링컨의 전투 정보 센터에서 두 번째 SM-3 교전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SM-3이 빗나가는 것을 확인했다. 살라는 두 번째 샤합3의 수정된 궤적에 대한 두 번째 SM-3 솔루션을 그 4.7도 오프셋을 처음 식별했던 순간부터 구축하고 있었다. 그 시각 그녀는 USS 트리폴리의 화력 통제에 수정된 궤적을 전송하지 않았는데 그 순간은 첫 번째 샤합3 재진입까지 2분이 차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편대 회로는 첫 번째 SM-3 교전으로 점유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살라가 수정된 궤적을 USS 트리폴리에 전송한 것은 첫 번째 SM-3이 빗나간 지 3초 만이었다. USS 트리폴리의 화력 통제 컴퓨터가 수정된 궤적을 받아 새로운 SM-3 솔루션을 구축하기 시작했을 때 충돌까지는 18초가 남아 있었다. 18초는 SM-3 솔루션을 처음부터 구축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다. SM-3 솔루션은 궤적 재입력에서 발사 승인, 무장 발사까지 최소 22초가 필요하다. 18초는 최소 기준보다 4초가 짧았다. 웹 함장은 카운트다운을 바라보았다. 18초 SM-3 솔루션 상태를 바라보았다. 최소 기준까지 4초 부족. 펠랭크스 C IWS를 바라보았다. 펠랭크스는 종말 단계의 샤합3에 교전할 수 없었다. 샤합3은 마하 3.2로 가파르게 하강하고 있었다. 펠랭크스는 마하 3.2의 가파른 하강 탄도 종말에 대응하도록 설계된 무기가 아니었다. 웹 함장은 불완전한 솔루션으로 최소 기준보다 4초 부족한 상태로 SM-3 발사를 승인했다. SM-3은 18초의 구축 시간이 만들어낸 최선의 솔루션을 갖고 발사되었다. 샤합3이 USS 트리폴리의 예상 선체 위치에 충돌하기 13초 전에 SM-3은 이미 공중에 있었다. 그로부터 몇 초 뒤 두 번째 샤합3의 대방사 최종 탐색기가 종말 단계에서 활성화되었다. 탐색기는 USS 트리폴리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탄두의 조준점을 업데이트했다. 현재 위치는 샤합3의 GPS 유도가 비행 내내 겨냥해온 조준점에서 3.7m 북쪽이었다. 3.7m. 탐색기는 종말 조준점을 3.7m 북쪽으로 수정했다. 4초 부족한 불완전 솔루션으로 발사된 SM-3은 탐색기가 수정한 조준점이 아닌 원래의 GPS 좌표를 추적하고 있었다. SM-3은 수정된 조준점에서 동쪽으로 11m 차이로 빗나갔다. 또다시 실패였다. 두 번째 샤합3은 USS 트리폴리에 충돌했다. 탄두는 선체도 흘수선도 아닌 비행갑판 후방 엘리베이터 하우징을 강타했다. 후방 엘리베이터 하우징 구조물이 탄두의 최초 관통을 흡수하여 주요 파편 패턴을 아래함 내부 공간이 아닌 위쪽과 바깥쪽으로 굴절시켰다. 탄두는 충돌 직후 폭발했다. 폭발은 후방 엘리베이터 하우징과 인접한 비행갑판 표면 구역을 파괴했다. 후방 엘리베이터 위치에 주기 중이던 MV-22 오스프리 틸트 로터기 2대를 소멸시켰다. 비행갑판 아래 엘리베이터 기계 공간에 화재를 일으켰다. 후방 비행갑판 40m 방향의 파편을 퍼뜨렸다. 탄도미사일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비행 갑판에서 대피하지 못했던 후방 엘리베이터 갑판 작업 인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후방 비행 갑판과 인접 구역의 승조원 29명이 부상을 입었다. 아래 경납고로는 관통되지 않았다. 경납고 아래 승조원 침실에도 닿지 않았다. 함 내부 공간의 3,500명에게는 미치지 않았다. 비행 갑판은 불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파괴되었다. 후방 비행 갑판은 사용 불가 상태였다. 그러나 USS 트리폴리는 작전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USS 트리폴리는 움직이고 있었다. USS 트리폴리는 침몰하지 않았다. 중부사령부는 웹 함장의 피해 보고를 받았다. 함장의 전문은 정확했다. 샤합3 탄도미사일 2발이 USS 트리폴리를 표적으로 삼았음. 첫 번째는 SM-3에 의해 격파. 두 번째는 비행갑판 충돌. 탄두 폭발. 사망 4명, 부상 29명, MV-22 오스프리 2대 소멸. 후방 엘리베이터 파괴. 비행갑판 화재는 화재 발생 후 약 8분 만에 진화. 선체 완전성 유지, 함정 작전 능력 유지, 추진 체계 정상, 전투 체계 정상. USS 트리폴리는 여전히 작전 가능 상태임. 중부사령부 당직 장교는 보고를 받은 뒤 약 7초간 읽었다. 그러고는 잠시 후 발표될 중부사령부 공식 성명을 작성했다. 48시간 동안 전쟁 전체에서 가장 결정적인 정보전을 촉발하게 될 바로 그 성명이었다. USS 트리폴리는 이란의 미사일에 피격되지 않았다. USS 트리폴리는 에픽 퓨리 작전 지원을 위해 계속 항행 중이다. 성명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확했다. 미군 교리에서 전함의 공식 피격 여부는 함정의 작전 능력을 손상시키는 관통 피격을 의미한다. 두 번째, 샤합3은 비행갑판에 충돌했다. 작전 체계까지 관통하지 않았다. 함정의 작전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았다. 미군 피격 보고 교리의 정확한 정의에 따르면 USS 트리폴리는 피격되지 않은 것이었다. 비행갑판에서 작업하다 숨진 4명의 정의에 따르면 피격된 것이었다. 테헤란에서 이란 국영 매체는 이란 외무부 성명을 방송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 혁명 수비대는 이 아침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USS 트리폴리 강습 상륙함을 정밀 탄도미사일 2발로 성공적으로 타격했다. 이번 공격으로 함정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작전 구역에서 철수했다. 성명은 정확하지 않았다. USS 트리폴리는 철수하지 않았다. USS 트리폴리는 화재가 진화된 그 시각에도 여전히 걸프 중부 해역에 있었다. 함정은 작전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란 국영 매체의 성명과 중부사령부의 부인은 이후 48시간 동안 지구상 모든 언론사가 선택을 강요받을 2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될 것이었다. 기술적으로는 정확하지만 맥락적으로는 불완전한 중부사령부의 부인과 사실적으로는 부정확하지만 서사적으로는 설득력 있는 테헤란의 주장 사이에서 숨진 4명의 이름은 72시간 동안 공개되지 않을 것이었다. 비행갑판 피해는 48시간 동안 공식 확인되지 않을 것이었다. 파괴된 2대의 MV-22 오스프리는 몇 시간 뒤 상업 위성 영상 업체가 공개한 위성 이미지에 등장할 것이었다. 그 이미지는 소셜미디어의 수많은 방위 분석가들에 의해 분석될 것이었다. 분석들은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었다. USS 트리폴리는 피격되었다. 비행갑판은 손상되었다. 중부사령부 성명은 기술적으로 정확하고 맥락적으로 불완전하며 이란의 주장은 철수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지만 피격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전투정보센터에서 켈러웨이 소장은 살라가 제출한 교전 분석을 읽었다. 첫 번째, SM-3이 빗나간 직후부터 그녀가 구축해온 분석이었다. 두 번째, 샤합3의 4.7 도 궤적 오프셋은 제 보조 디스플레이에서 확인 가능한 추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처음 식별된 바로 그 시점에 파악 가능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SM-3이 빗나간 지 3초 만에 수정된 궤적을 USS 트리폴리에 전송했습니다. 수정된 궤적 전송이 USS 트리폴리의 화력 통제에 도달했을 때 충돌까지 18초가 남아 있었습니다. SM-3의 최소 솔루션 구축 시간은 22초입니다. 수정된 궤적은 4초 부족하게 트리폴리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처음 오프셋을 식별한 그 시각에 수정된 궤적을 전송했더라면 USS 트리폴리의 화력 통제는 두 번째 SM-3 솔루션을 구축하는데 5분 53초를 가졌을 것입니다.
5분 53초는 격파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그 시각에 전송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교전 진행 중 편대 회로가 점유되어 있었고 첫 번째 교전이 진행되는 동안 편대 회로에 끼어드는 것이 수정된 궤적을 보류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편대 회로 상태와 무관하게 처음 수정된 궤적을 식별한 그 시각에 USS 트리폴리에 직접 별도 채널로 전송했어야 했습니다. 직접 채널을 통한 수정된 궤적은 5분 53초에 솔루션 구축 시간과 함께 트리폴리 화력 통제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SM-3은 두 번째 샤합-3을 격파했을 것입니다. 4명의 수병은 후방 엘리베이터 갑판에서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켈레웨이 소장은 11초간 분석을 읽었다. 그는 살라에게 틀렸다고 하지 않았다. 옳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중부사령부 회선을 집어들었다. 소장님, USS 에이브러햄 링컨의 전자전 장교가 제출한 교전 분석을 전송해야 합니다. 시간이 나시면 읽어주십시오. 이번 아침에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을 작전구역 미사일 방어 조율 절차에 대한 조정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후 그 분석을 검토했다. 프로토콜 조정은 얼마 뒤 작전구역 내 모든 미사일 방어 부대에 하달되었다. 어떤 탄도미사일 추적에 대해서든 수정된 궤적 식별은 편대회로 상태와 무관하게 위협받는 함정에 편대회로와 직접 채널을 통해 동시에 전송될 것. 11마디였다. 4명의 수병이 살아서 보지 못하고 떠난 11마디였다. 이슬라마바드에서 파키스탄 중재자는 중부사령부의 공식 성명과 이란 외무부 성명을 모두 받아보았다. 그는 두 성명을 6초간 읽었다. 그러고는 미국 대표단에 전화를 걸었다. 한 문장이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두 성명을 읽었다. USS 트리폴리가 여전히 작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비행갑판이 피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4명의 수병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중부사령부 성명이 기술적으로 정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란의 성명이 서사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위성 이미지와 분석 보고서와 숨진 4명의 이름이 전모를 드러내는 48시간 뒤 이슬라마바드의 협상 역학이 달라져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USS 트리폴리가 피격되었다는 것은 비록 부분적이라 해도, 비록 선체가 아닌 비행갑판 피격이라 해도, 비록 3,000명이 아닌 4명이 숨졌다 해도 USS 트리폴리가 피격되지 않은 것과 같은 협상 환경이 아니었다. 이란은 그 아침 3,500명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 가운데 4명을 잃게 했다. 4명의 죽음은 상원의 법안을 바꿀 것이었다. 4명의 죽음은 대통령이 이슬라마바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바꿀 것이었다. 4명의 죽음이 바로 이란 혁명수비대 전략작전센터가 그 이른 시각 USS 곤잘레스 대신 USS 트리폴리를 선택한 이유였다. 함정을 침몰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4명이라는 숫자로 협상의 수학을 바꾸기 위해서였다. 호르무즈 해협의 아침 통행로에서 USS 트리폴리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후방 비행갑판 화재는 진화되었다. 엘리베이터는 파괴되었고 2대의 MV-22 오스프리는 사라졌으며 후방 비행갑판은 비행작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함정은 움직이고 있었다. 3,496명의 생존 승조원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부상자 29명은 의무실에 있었다. 사망자 4명은 함정의 시신 안치소에 있었다. 웹 함장은 함장 일지를 작성했다. 샤합-3 탄도미사일 2발이 그 아침 USS 트리폴리를 표적으로 삼았음. 첫 번째 미사일은 SM-3에 의해 격파, 두 번째 미사일은 후방 비행갑판 충돌, 4명 사망, 29명 부상, MV-22 오스프리 2대 소멸, 후방 엘리베이터 파괴, 비행갑판 화재 진화, 함정작전 능력 유지. 그는 표준 일지, 양식이 없는 한 줄을 덧붙였다. 중부사령부는 USS 트리폴리가 피격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란은 USS 트리폴리가 격침되어 철수했다고 발표했다. 두 성명 모두 오늘 이 함정 승조원 가운데 4명의 가족들에게 전달될 내용이 아니다. USS 트리폴리는 지금 이곳에 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다.
내가 말할 수 없는 것은 사상자 명단에 오른 4개의 이름이 기술적 정의와 인간적 정의의 차이에 대해 무어라 말할지다.